오늘 옷을 보니까 또 조던 농구 아닌가? 그렇지. 그 바로 다음 신발인데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 신발이야. 사실 이게 우리가 1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잖아.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 많이 했었지. 근데 결국은 너 말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 가감 없이, 왜냐면 뭐 너와 나의 채널이니까. 그래서 오늘 스토리 리뷰 주인공은 에어조단 11에 이어서 가장 화두에 올라가 있고 논란의 신발이고 불편한 신발인 에어조단 12다. 자, 그러면 에어조단 12 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요 신발 나오기 전 시즌 95, 96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성공을 하는 시즌이었거든. 마이클 조단이 이제 그때도 이제 3핏을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두 번째 우승했을 때 신었던 신발이거든. 이야기할 것도 없어 사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시간이 모자래. 그래서 이제 신발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 리뷰도 똑같다. 다른 채널 그리고 다른 리뷰어가 가급적이면 다루지 못했던 알짜배기 정보로만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시즌도 굉장히 성공했던 시즌이었는데 요 신발은 사실은 전작이랑 약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전작 같은 경우에는 조단 11 그 신발보다는 완전 180도 다른 양상을 띠는 신발로 제작을 해. 그게 신발이 어떻게 생긴지 봐야 되겠지. 참 꺼내기가 좀 그렇다만 그래도 가자. 에어조단 12야. 사람들이 그렇게 기피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질타하고 싫어하는 신발이거든. 그 당시에 신발 나왔을 때 나이키는 신발을 요렇게 사진을 찍어서 잡지에 실었다. 왜? 디테일가 정말 멋있거든. 그 당시에 신발이 전작이랑 좀 혈통을 이어간다고 했었는데 이게 조단 11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나? 완전 다르지. 요때부터 신발이 조금씩 블러드 라인이 조금씩 바뀌게 돼. 그래서 전작에 있었던 라인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전혀 매해 다른 스킴으로 가지고 오거든. 요 신발을 이야기할 때 에어조단 11 같은 경우에는 경량 그리고 뭐 지지가 좋았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는 마이클 조단의 그리고 나이키의 오판이었어. 마이클 조단이 이 신발 12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요청한 게 뭐냐면 에어조단 11이 조금 많이 뒤틀린다. 신발이 지지력이 약하다. 그래서 가장 안정성 있고 지지가 좋은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그래서 신발 모양이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그 당시 원작이. 그러니까 무거워졌겠지. 영양성은 일단 사라졌겠지. 그런데다가 이 천연 가죽을 이런 식으로 덧대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지지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다가 미드솔도 그리고 아웃솔도 바닥에 딱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마이클 조단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그 당시에 다이나믹한 무브보다는 푸더크랑 점퍼 위주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신발이 탄생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조단 12가 출시됐을 때 좀 의미적인 게 뭐냐면 원래 97년, 98년 시즌에 에어조단이 조던 브랜드로 이제 독립을 해서 만들잖아. 그 전초를 다진 해야. 그래서 조단 11 같은 경우에는 점프맨 그리고 조단 12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서브라인도 신발을 만들어서 조단 13 그러니까 이제 조단 브랜드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을 한 해요. 그래서 이 신발이 나오고 점프맨 프로라는 이 신발이랑 모양이 조금 뭐 비슷한 그 라인에 또 다른 신발이 있어. 그 신발은 우리가 뭐 예전에도 다뤘던 점프맨 프로 픽의 선조 같은 격이거든. 뭐 신발 뭐 사진으로 처리할 거지만 그렇게 나왔던 의미 깊은 해기도 해. 자, 그러면 이 신발의 디자인 가장 큰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지. 이 신발의 가장 큰 모티브가 된 건 19세기 여성들이 신었던 구두라기보다는 부츠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부츠 형상이 보이나? 좀 저 밑에 라인이 좀 구두굽 같은 느낌. 그렇지 맞아, 정확하다. 첫 초기 디자인 사진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거까지 내가 구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 처리할 건데 맞아, 여성 부츠의 굽이야. 그래서 요게 보면 이게 굽이야. 근데 이 굽은 여기 중간에 비어 있잖아. 그 이거 그냥 채워서 신발로 만든 거야. 사실은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근데 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뭐냐면 이 라인인 거거든. 이 라인이 뭐 일본 전범기 라인이랑 비슷하다고 하거든. 근데 사실이다. 팅커필드가 거기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이 팅커필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라인에 또 모티브가 된 게 뭐냐면 얘야 또 나온다. 아, 저번에 CG 때 봤던. 그렇지, 똑같은 신발이잖아. 에어조단 11i. 요 신발이 보면 이 라인이 있거든. 맞잖아. 이게 팅커필드가 여름에 신기 위해서 만든 신발이라고 했잖아. 요 라인이 얘한테 영감을 준 게 맞아. 이것도 팅커필드가 직접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가슴 아픈 현실이고 가슴 아픈 사실인 전범기 라인, 그리고 에어조단 i의 이 라인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신발이 당시에 출시됐었잖아. 에어조단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나이키 레터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신발이, 요전의 신발은 다 나이키가 있었거든. 신발 안에 인솔이든 어떻든. 근데 요 신발은 그 당시 원본에 나이키 로고가 없다. 슬슬 조던 브랜드. 그렇지. 이제부터는 나이키가 아닌, 나이키 안에 있지만 독립적인 브랜드로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담았다. 그리고 이 전범기 이 라인 때문에 이 신발이 굉장히 논란의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 신발이 97년에 나왔잖아. 97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도 아무도 몰랐다. 나는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갔었는데 난 이 신발 들고 왔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는 뭐 전범기라는 그런 멘트라든지 그런 내용도조차 없었었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었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고. 근데 이 전범기 이슈가 언제 나왔냐면 2009년에 나왔어. 2009년에 이 신발이 레트로가 되었는데 하필 전범기 모양이랑 똑같은, 그리고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요거 말고도 2016년에 이 신발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통을 안 해. 이 유통을 안 하게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뭐냐면 이 한국 홍보 전문가자, 그리고 성신여대, 그 당시에 지금은 계신지 모르겠다. 성신여대 교수인 서경덕 교수인데, 서경덕 교수가 이거를 나이키에다가 서한을 직접 보내. 나이키 코리아, 나이키 USA,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디자이너한테도 직접 서한을 보내. 너무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다. 그리고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랑 우리나라 문화를 좀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은 유통을 안 하는 게 맞겠나 라고 서한을 진짜 간곡하게 써서 보내.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마스터라는 버전이 있거든. 그 신발이 2월 27일 날 나와. 하필 또 3일째 전이야. 그때를 끝으로 에어조단 12는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스펙인데 보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천연 가죽으로 된 어퍼, 그리고 에어조단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전장 줌웨어, 그리고 조단 11보다 더 길게 만들어진 카본 플레이트, 그리고 미드솔은 그 당시에 나왔던 파일론 미드솔 중에서도 고밀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 원작을 신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정도로, 뻣뻣하다고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평을 할 정도로 신발이 무겁고 뻣뻣했다. 근데 이게 마이클 조던의 요청이 최대한 들어가서 만들어진 신발이야.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잖아. 에어조단 시리즈 중에서 내구성이 가장 좋고 안정성이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설명을 하나하나씩 내가 증명을 하자면, 첫 번째, 어퍼가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지금 천연 가죽도 완전 그레인 가죽이야. 그레인 가죽에다가 요 지금 옆에 있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파충류, 랩타일 패턴이거든. 이것도 진짜 원작은 천연 가죽이야. 그러니까 천연 가죽은 2장을 더 대놨잖아. 근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 부츠에서 갖고 왔다고 했잖아. 이렇게 보면 지금 비대칭이지. 근데 원래 구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밋밋할 거 아니야. 그래서 팅커필드가 이렇게 절개를 했거든. 근데 절개를 했는 것도 기가 막히게 절개를 했어. 왜? 이쪽이 앞쪽으로 많이 쏠리잖아. 옆쪽으로 많이 쏠리잖아.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보강을 하고, 안쪽은 엄지에 조금 여유를 두면서 이렇게 보강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칭으로 잘라놨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발을 보면 이게 무슨 신발인가 할 정도로 모양이 정말 독특했거든. 어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다가 미드솔은 굉장히 낮게, 에어조단 11보다 전작보다 더 미드솔을 낮게 만들었어.
그래서 코트 필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데다가 전장 줌웨어를 사용했잖아. 전장 줌웨어 같은 경우 줌웨어는 두께가 얇잖아. 그러니까 발에 더 코트의 지면에 닿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다가 전장 줌웨어 같은 경우에는 에어가 길게 틀어져 있으니 추진력이라든지 에어가 플로우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그걸 지지력을 잡아줘야 되니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카본도 길게 사용했어요. 그러면 뻣뻣할 거 아니야. 그 뻣뻣함을 어떻게 팅카필드가 잡았냐면 귀신 같다. 여기를 다 파내버린 거야. 여기를 다 파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린 거지. 그래서 발이 움직일 때 이 뻣뻣한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잘 구부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야. 딱 보면 정말 탄탄해 보이잖아. 가죽도 탄탄하지. 그리고 가죽 원래 원작은 가죽 두께도 엄청나. 미드솔도 되게 단단한 편이야. 여기 보면 요거 이제 여기 좀 도드라지거든. 조단 12 처음에 이제 조단 12의 그 뭐 잡지 광고를 보게 되면 신발 요렇게 내가 나온다고 했었잖아. 이게 처음에 나왔던 파이널 샘플이랑 이 정발 모델이랑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 한 개가 뭐냐면 원래 처음에 나왔던 파이널 샘플, 마지막에 나왔던 파이널 샘플은 이 플라스틱 TPU 지지대가 없다. 근데 요게 왜 들어갔냐면 생각을 해봐. 원래 이게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게 그냥 가죽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잡아주는데 여기를 못 잡아주지. 그래서 여기 양쪽에다가 플라스틱 TPU 지지대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의 변경이 맞지.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쇠로 된 거, 이게 이제 메탈이거든. 원작도 메탈이야. 이제 뭐 레트로는 플라스틱인데 고리로 돼 있거든. 근데 원래는 부츠처럼 거리로 돼 있어. 처음에 나왔던 샘플은. 그러니까 끈을 우리 군대 옛날 부츠처럼 이렇게 걸게끔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걸면은 끊고 풀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리로 바뀐 거야. 정발 색상은 5개밖에 안 나왔다. 검정색, 흰색, 그리고 빨간색, 흰색, 그리고 뭐 옵시디안이라고 하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데 흑요석 색깔이거든. 요거는 원래는 이제 올스타 색깔인데 흰색의 옵시디안 색깔. 플레이오프인데 마이클 조단은 이걸 올스타전에 신어. 그래서 올스타 색깔인 흰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레드 컬러. 그렇게 5 색상만 나오고 뭐 로우컷이라든지 이런 건 출시를 아예 안 했어. 자, 그러면 남들이 다루지 못했던 스토리텔링 포인트. 나는 이렇게 봐. 에어조단 12는 그 당시 나이키 그리고 시그너처 신발의 생태계를 파괴한 신발이야. 에어조단 12가 나오고 마이클 조단이 이 신발을 극찬을 해. 그래서 이 신발을 시카고 불스에 있는 팀메이트들이 있지. 스카이 피펜이라든지 토니 쿠코치 이런 애들한테 이 신발을 신게. 론 아프도 신고 뭐 5만 때만 애들이 다 신는 이 신발을. 근데 그때 우리 피펜 4 할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는 줌웨어 들어가 있는 신발 신었었다고. 그때 피펜이 이거 신고 저 전장 줌웨어를 맛을 보고 피펜을 에어 피펜 1에 토탈 에어가 들어가 있었잖아. 그걸 줌웨어로 바꾼 거야. 피펜이 직접 이야기한 거야. 여기 있는 전장 줌웨어를 다 넣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피펜 이 신발을 신어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시그너처화를 그냥 탈 시그너처화로 만들어버린 그런 신발이었던 거야. 그리고 에어조단 12 광고 중에 제일 처음에 이 신발이 나왔을 때 프로즌 모먼트라는 광고가 있거든. 이 광고가 그 당시에 좀 약간 센세이션했어. 그래서 97년에 에어페니 3가 나와. 에어페니 3에 그 광고를 오마주를 해서 만들었다. 나이키가 자기 거를 오마주를 했어. 그렇지. 원래 조단 광고를 에어페니 시그너처에 오마주를 해가지고 또 다른 광고를 만들어. 그리고 이 또 광고 이야기를 또 하나를 하자면 에어조단 12가 올스타 컬러, 그 컬러를 이제 홍보를 할 때 찍은 영상이 있거든. 이 광고 이름이 텔미라는 광고야. 이 광고가 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그 영상 안에 보면 마이클 조단이 프리드로 라인을 밟고 덩크를 찍어. 야, 지금 조단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찍냐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슬로우로 나오거든. 그 당시에 우리 내가 공부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 당시 기술이 뭐 슬로우 버전이 느리면 이게 끊긴다 이랬거든. 근데 그걸 슬로우로 찍어. 마이클 조단이 이제 프리드로 라인에서 덩크를 찍어. 물론 중간에 장면이 살짝 이래 좀 바뀌긴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광고가 논란이 좀 있었었어. 그리고 뭐 여담으로 이 신발 신고 올스타전에서 생애 첫 트리플 더블을 하지. 올스타전. 뭐 근데 뭐 이거 신고
뭐 에피소드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다른 리뷰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다. 마이클 조단이 그때도 우승하잖아. 그때 라스트 댄스 봤나, 넷플릭스. 거기에 보면 이 디캠베 무텀보랑 마이클 조단이랑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올스타전 때, 그해 올스타전 때 무텀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마이클 조단이 내 앞에 두고 덩크를 찍어본 적이 없다. 그때 그해 플레이오프 때 마이클 조단이 애틀란타 혹스 만나가지고 조단 덩크를 찍거든. 그리고 핑거 웨이브를 쳐. 핑거 웨그라 그러거든. 치거든. 근데 그게 넷플릭스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근데 그게 맞기는 맞아. 왜? 마이클 조단이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그 말을 언급을 하거든. 근데 나는 그때 전 시리즈를 다 봤거든. 그것도 맞지만 그때 파이널 때 디캠베 무톰보가 애틀란타 홈에서 정확하게는 5월 10일이야. 게임 3 때. 그 스카리 피펜 1쿼터에 스카리 피펜을 불러 그래. 그리고 1쿼터 마지막에는 브라이언 윌리엄스, 지금은 뭐 죽었다고 하거든.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선수 덩크 찍는 것도 불러 그래. 그리고 애틀란타 홈 구장 앞에서 핑거웨이브를 쳐. 디캠베 무톰보가. 그 테크니컬 말을 뭐 저거? 마이클 조단이 경기 게임 5 때 1쿼터에 시카고에 와가지고 백도어 커스로 들어와가지고 디캠베 무톰보 앞에서 마이클 조단이 덩크를 찍거든. 인유어 페이스로 찍고 나가면서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할 때 뭐 올스타전에서 이야기했던 건 맞아. 반은 맞고 반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 왜? 이미 게임 3에서 애틀란타에서 한번 치욕적인 순간이 있었잖아. 2명을 블락킹을 하고. 그럼 마이클 조단이 그거 찍고 또 벌금을 맞아. 자기가 후회한다고 했지만 뭐 내 생각으로는 뭐냐면 홈에서 네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 같이 서력하면서 우리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Nobody mess with 마이클 조단이라고 그러잖아. 함부로 마이클 조단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참 불운의 사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 전에 나왔었어. 마이클 조단이 이 플루 게임이라고 하지. 유타 재즈랑 결승전에서 독감 걸렸다고 했는데 독감은 아니고 그때 6월인데 사실은 결국은 그게 식중독이 있거든. 그 경기에 38점을 아마 넣을 거야. 그리고 그때 신었던 신발을 유타 재즈 볼보이한테 주거든. 그 신발이 얼마 전에 뭐 팔려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에 팔렸을 때 2억인가 뭐 팔았다 하든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게 또다시 팔렸대. 그래서 금액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마이클 조단이 남한테 신발 사인해서 잘 안 주는데 볼보이가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그 사람 이름이 프레스턴 트루먼이라 하는 애야. 그리고 애였지. 그 애인데 마이클 조단이 고해 이제 유타 재즈랑 첫 이제 시즌 초반 때 유타를 가서 이제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마이클 조단이 즐겨 먹는 크래커랑 애플 소스, 사과 소스가 있는데 그래 먹으려고 했는데 이 애플 소스가 없는 거야. 트레이너한테다가 왜 없냐고 불만을 이야기한 거야. 그 애플 소스 없으면 오늘 아무한테도 사인 안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그때 그 프레스턴 트루먼이나 애가 스타디움 바깥에 나가가지고 애플 소스를 가지고 온 거야. 그게 마이클 조단한테 줘. 그게 인연이 된 거야. 그래서 마이클 조단이 나중에 니한테 신발을 하나 줄게. 그래 약속을 해. 그러다가 파이널 때 그 애가 시카고 불스의 라커룸 전담이 된 거야. 그날 마이클 조단이 그 이제 신발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주려고 하고 있었대. 근데 그날도 그 트루먼이라는 애가 그 친구가 애플소스랑 크래커를 갖다 줬대. 그래서 마이클 조단이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때 그 트루먼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 그 신발을 받아서 찰스 바클리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래서 자기는 못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발을 마이클 조단이 다른 사람한테도 안 주고 그 애한테 준 거야. 그때 받은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 해에도 마지막 라스트 댄스 때 또 유타 재즈랑 하잖아. 그때 파이널 때 신었던 조단 13 브레드 컬러도 그 프레스턴 트루먼한테 준다. 그래서 그 신발을 걔는 2개를 받았어. 그래서 그 2 신발을 걔는 다 팔았어. 근데 나중에 그 신발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얼마 전에 뭐 내가 알기로는 소더비 경매인가 그때 올라왔었거든. 그래서 뭐 불운의 사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장점이랑 단점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잖아. 그래서 일단은 뭐 레트로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원작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원작의 장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일단 튼튼하다. 그냥 완전 천연가죽 어퍼로만 돼 있으니까 또 지지력도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늘 뭐 앞서 이야기했던 줌웨어.
전장주메어가 이게 우리가 뭐 지난 영상에도 많이 언급했었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앞뒤로 이 압력이 있을 때마다 앞뒤로 가는 이 그런 플로우랑 굉장히 기민하고 낮은 세팅이거든. 그리고 이 레트로의 장점은 뭐냐면 그 원작을 뛰어넘는 레트로 대표 모델 중에 하나야. 요 12 레트로가. 왜냐면 원작이 미드솔이 좀 탄탄하다 그랬잖아. 레트로는 미드솔이 굉장히 부드러워. 그리고 말캉말캉해. 그래서 착화감이 일단 좋다. 그리고 무게감도 조금 줄어든 감이 있고. 그리고 이 카본 플레이트 있잖아. 요게 길게 만들어졌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요 레트로는 요 앞부분을 조금 잘랐어. 근데 원작도 내가 알기로는 이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 택시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까지 길게 나와 있었는데 뭐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 플레이오프 모델은 레트로처럼 이렇게 잘린 카본 플레이트를 썼어. 원작도.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키가 조금 스펙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근데 일단은 이게 레트로의 장점이야. 뭐 단점도 봐야 되겠지. 이제 원작 기준으로 단점은 첫 번째 일단은 무겁잖아. 그리고 천연 가죽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통풍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불손한 디자인 모티브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많지. 그리고 좀 신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신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원작이랑 레트로랑 똑같은 건데 이게 약간 종특 같은 건데 요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요 신발이 있어야 돼. 자, 요거는 우리 동생한테서 빌려온 신발인데 요게 레트로 12 로우야. 근데 조단은 12는 로우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레트로 때 이 미드컷을 자른 로우 컷이 나왔거든. 근데 요게 원작이나 레트로나 여기 보면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요 구두굽 모양으로 나가는 거 있지. 요게 약간 종특 같은 건데 요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요게 사실은 굉장히 양품인 조단 12 로우야. 레트로야. 요 모델이 이 조단 12가 원작도 그렇고 레트로도 그렇고 요 단차가 안 맞는 제품들이 과거에도 많고 레트로에도 굉장히 많아. 이 단차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신발이 진짜로 멋대가리가 없다. 요게 원작이랑 레트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미적인 단점. 요거는 레트로에 국한된 건데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 이 오지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 원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요 미드솔 여기 있지. 그리고 여기 후족부 미드솔이 이렇게 지금 색깔이 같잖아. 원작은 출시됐던 5개가 다 요 앞에 미드솔이랑 뒤에 미드솔 색깔이 다 달라.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컬러 블러킹이라고 하거든. 뭐 프라모델 만들 때 이야기하는 색 분할이라고 하는데 요 당시에 미드솔을 요 앞쪽 색깔이랑 요 뒤쪽 색깔이랑 컬러를 블러킹을 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색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거든.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근데 레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레트로거든. 지금 여기 보면 요 앞에는 흰색이잖아. 뒤에 검정색이잖아. 레트로 모델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색 분할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흰색이면 뭐 흰색, 아니면 밝은 색이면 밝은 색에다가 여기를 색칠을 한 거야. 그래서 오래 신으면 스크래치나 이 색이 바래서 심미적으로 보기가 싫어. 이게 레트로에서만 나오는 단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검정색 조단 12는 살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지만 난 가급적이면 이 미드솔이 둘 다 동일한 색깔을 구매를 해. 왜냐면 요거는 색 분할을 안 하거든.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통일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조단 12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해. 어차피 너랑 나랑 이 이야기를 우리가 1년 전에 했었잖아. 처음에 우리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신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신발인데 우리가 지금 1년 걸렸잖아. 결국에는 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신발은 맞아. 우리나라 정서에 우리나라랑 일본의 관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뭐 지양해야 되는 신발은 맞거든. 근데 일단은 나는 뭐 신발 리뷰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추억이 있어서 이 신발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신발을 가지고 와서 일단 스토리 리뷰를 해봐. 그리고 아마
구독자나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일단은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신발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신발이고 또 우리나라 문화적 정서적인 특성 때문에 질타를 좀 많이 받아왔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신발 리뷰로서 신발에 관한 사실 그리고 팩트 그리고 신발에 관한 얽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리뷰라서 일단은 제가 숙제 같은 과제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조금 뭐 좋게 봐달라는 말은 아니고 제가 요청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 디자이너인 팀 칼필드가 이 신발을 만들 때 지난 리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을 때는 선함과 악함은 사실 디자이너가 창조함이 있어가지고 크게 신경을 쓰겠냐라는 그 포인트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그냥 신발 그대로의 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탁이랑 요청을 하면서 조단 12 스토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